처음에는 우리가 농업이 뭐냐, 그 다음에 농업 환경이 우리나라가 어떠냐, 그 다음에 작물이라는 거, 농사를 짓는다는 행위는 뭐냐, 뭐 이런 걸 한번 좀 기초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저기 질문 많이 하시는 분한테 나도 한번 질문 한번 할게. 리코메 법칙을 들어봤어요? 리코메 법칙이라고 해서 들어봤어요? 아, 그날 안 나오셨구나. 리코메 법칙이 뭔지는 몰라 듣긴 들었죠, 이름을. 리코메 법칙. 예? 정단 우세성이니 뭐니 하는 얘기. 그러니까는 리코메 법칙 찾으러 나가는 거. 이게 수직이었을 때하고 수평이었을 때하고 이건 잘 크고 이렇게 가면 꽃이 잘 핀다.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구기자 갖다 묶어놓고 한쪽에 리코메 법칙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아, 리코메 법칙이라는 게 있었나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 같이 평생을 한 사람들도 가끔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의 기능이 뭐냐? 그건 비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유기물은 동식물이 부패한 잔해, 사체 잔해, 이게 유기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효과로서는 뭐 토양 물리성을 좋게 해주고 뭐 그런 얘기 쭉 했잖아요. 그런 것서부터. 근데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아까 얘기한 그 유기물의 기능 하나 하고 비료의 3요소, 질소, 인산가리 각각의 기능, 그거는 하다못해 텃밭에다 상추를 심어도 그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상추밭에다가 가리질 기료를 갖다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뻣뻣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 기술, 재배라는 행위에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습을 1시간 하면서 5가지 작물을 종자파종이 아니고 영양체 상태에서 심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가지 식물은 심을 때 그 영양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도 이제 실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캘 때도 와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캘 때도 와서 한번 캐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농촌진흥청의 약용식물원을 가서 견학을 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삼을 좀 얘기를 했지만 당귀, 황귀, 구기자, 오미자, 지황, 감시초, 산양, 작약 이러한 작물에 대한 재배 기술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사실은 재배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한 작목 가지고서도 길게 하면은 몇 번씩 하고, 근데 결국에는 여기 그게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옛날 얘기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를 바꿔서 백견이 불여일습이다. 100번 보는 것보다도 한 번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귀농 귀촌 얘기 나온 게 많고, 요새는 또 뭐 나는 자연인이다도 있고 또 다른 프로도 있고 막 나도 자연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핏 보니까 이제 귀농, 귀촌, 도시농업은 뭐냐? 농한다는 거는 먹고 사는 것, 촌에 가서 먹고 살 거리를 농사 지면서 충당하는 것이 귀농이고, 그냥 좋은 데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내 먹거리 살짝 운동 삼아서 하고 소득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생계를 그 농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 귀농이 되는 거고, 그냥 웰빙식으로 나가서 공기 좋은 데서
운동 삼아 소일하면서 살겠다면 이제 귀촌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귀농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귀촌 할 때 되면은 귀농을 우리 약초를 가지고 귀농한다 그러면은 무장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정신 무장을 다시 해야 되고 귀촌 정도 하면서 약초를 도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취미 삼아서 우리가 구기자 조금 심어놓고 내가 늘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뒤에 조금 좀 터만 있으면 요것저것 하면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내 식구 먹을 정도만 아주 좋은 보약제, 농약 안 쓰고 이런 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귀농을 하든 귀촌이 되든. 그래서 이제 귀농, 귀촌 다음에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게 이제 그전엔 도시농업의 좀 앞에 개념은 근교농업이라고 해서 도심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 저 이쪽에 저 뚝섬 이쪽이 마장동이니 뭐니 이쪽이 근교농업의 채소밭이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 도심 사람들의 먹거리를 대주는 그런 근교농업이었던 것들이 요즘에는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근데 그 당시에 그 근교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한테 공급하는 것이 근교농업이었었고 지금 도시농업은 여가 선용 겸 웰빙 이런 차원에서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남한테 팔아먹고 하는 물론 저 소득도 목적으로 하지만서도 약간의 그 저기는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텃밭이라든지 공안지라든지 옥상, 그다음에 실내를 활용한 취미생활 내지는 건강한 먹거리 일부를 자족하는 것이 요즘에 얘기하는 도시농업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몇 분들도 다들 보니까 부근에 뭐 땅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부자들이 많으시던데 이제 그 넓은 땅에다 뭘 하려고 그런다면 진짜 뭘 할 것인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농업의 입지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지 조건이라는 것은 물 조건, 무슨 교통 조건 이런 것보다는 어디를 타겟으로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는 것이 입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 강동 구 부근에 있으라면은 생각은 여러 가지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나오겠죠. 진짜 여기 약초 생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 진짜 생산을 해서 센 거 캐면서 와서 도시 사람들 갖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저 시골 2시간, 3시간 떨어진 데까지 누가 올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서도 이 서울 외곽, 대도시 외곽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기자 잔뜩 심어놓고 팔아먹을 데 없으면 농사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뭐든지 약초를 하려면 제대로 넓은 면적을 하면 팔아먹을 때 그 자신 없으면 농사 짓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소비자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소비자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도시농업의 효과라는 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몸과 마음의 건강. 이거 하다 보면 규칙적 운동을 하게 되고 식물로 맑아진 공기, 흡입 및 녹색 체험으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도시농업을 얘기할지 이제 일반적으로 한 얘기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 이게 또 건강, 가꾸는 재미, 나누는 재미, 자부심,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게만 보면 근데 다 좋지만은 않아요. 하다 보면은 도시농업도 가꾸는 재미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 사실. 우선 자기 취미가 있어야 되고 재주가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보통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다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말 농장이라고 아파트에서 쓰레빠 끌고서 걸어가면 3분 5분 가깝죠. 그 10평 10만 원 주고 얻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제 이름을 농자를 붙이고 평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나이롱 농사꾼은 아닌데 그거와 처음에 얻어놓고서 뭐 애들 되고 그래. 제대로 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괜히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이웃밭에다가 그냥 고구마 덩굴 감자 막 넘어오게 만들고 말이야. 풀 안 뽑아가지고서는 그냥 걸어 들어갈 길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공간 디자인이라는 것이 말이죠. 입지 조건도 좋고 하여간 야.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그 공간 점유 때문에 또 민원 생기고 뭐 물 새느니 또 그러니까 그것도 마땅치 않아요. 자기 건물이 있고 하면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저 단독주택 건평 30평 되더라도 옥상 30평이 엄청 넓은 거예요. 거기다 고무다라에다가 흙 담아다가 옛날엔 생선짝 박스에다가 그랬었는데 요새는 뭐 엄청 많잖아요. 이런 자재들이. 아로니아 같은 거는 뭐 6, 7천 원 주면은 그 흙업으로 만들어진 이런 그 화분 대신 그런 게 나와요. 뭐 그런 거 갖다가 아로니아 처음부터 키워가지고서 아로니아가 브루베리 같은 거 말이죠. 사더라도 지금 달리는 거 한 2, 3만 원이면 묘목 사는데 그런 거 한 10개 갖다 심어놓으면 나 시커먹고 팔아먹어도 돼요. 한 나무에서 30kg씩, 3kg씩 따거든요. 이런 거. 그거 갖다가 이 도시농업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돈을 만들 거냐, 나눠 먹을 거냐, 이런 스케일만 갖다 잘 궁리하면은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도시농업이고 일종의 그것도 이제 귀농에 대한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가꾸는 재미라는 게 매일 가서 뛰다 보는 거 참 재미있어요. 그러고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도 이제 있지만서도 새벽에 나가서 이슬 맺혀 있는 오이 따 먹고 방울토마토 몇 개 따서 그냥 갖다 씹어 먹고 들어오는 맛이라는 것은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못해요. 가까이 있지 않으면은. 그 호박 심어 놓으면 호박이 어디 가서 달려있는지도 모르고 한번 막 나가다 보니까는 매달려 있고 나중에 늙은 호박은 일부러 안 만들어도 막 생기고 말이죠.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누는 행복이에요. 나누는 행복. 이게 거기서 잘 가는 식당 아줌마한테 와서 상추 뜯어가라도 바빠서 끝까지 넘어가 사 먹지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이, 호박, 토마토, 뭐 치커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엄청 여러 가지잖아요. 방울토마토부터 그러면 토요일 날이면 이만한 박스에다가 전부 사서 저기서 따가지고서는 4박스, 5박스를 가지고 가면 싼 줄 알고 또 그저 택배하는데 차에다 싣고 몇 번 가니까는 자기들이 가지러 온다고 그 돈은 똑같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불러서 붙여줬는데요. 처음에 붙여줄 때는 전화 오고 고맙다고 막 그러더니 2번째, 3번째 가니까 자기들도 다 못 먹는다고 보내지 말래. 그러니까 택배비는 택배비대로 들어가고 썩는 거 아까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주말 농장이라고 하더라도 20평이 60평에다가 이쪽에 옥수수 심고 나중에 고구마 심고 빼고서 한 30평 했는데도 넘쳐나서 나중에 썩어 나가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규모도 잘 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몸 마음이 건강해지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키우는 재미 있어요. 택배비가 들어왔을 때 나눠 먹는 재미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집에서 도시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보다는 내가 키웠다는 거 하나가 더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먹는 즐거움도 새벽에 나가서 그거 따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하루 시작이 즐거워요. 하루 시작이. 그러면 기분 좋게. 우리가 아침부터 채소 이것저것 뜯어서 갖다 놓고서는 처음에는 그냥 주방에다 갖다 놨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씻어놓는 거에다가 씻어놓으면은 아침부터 그냥 된장 쌈 싸서 한 보태기씩 먹고 그때 굉장히 그 건강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 특히 이제 이런 것도 도시농업을 저렇게 할 적에 약초도 말이죠.
쌈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쌈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좀 도입을 하면은 이 도시농업의 이런 효과 이런 거하고 같이 엮일 수가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귀농을 한다, 귀초를 한다. 귀농의 경우입니다. 귀초는 그러니까 뭐 재미 삼아서 하는 거고 거기서 돈 만들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 가지고 생활비 하려고 하면 그건 귀농이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약초를 가서 농사를 져서 귀농 여기서 돈을 좀 만들겠다. 생활비 여기서 뽑아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근데 평생을 살았던 자기 고향에서 공무원질 그만두고 나가서 쭉 짜고 일해도 농사 지어서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 만드는 거 엄청 힘들어요. 지 동네에서, 지가 난 동네 시골에서. 농사는 그렇게 올인할 정도의 농사. 근데 다들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올인해서 농사할 분들은 없으리라고 내가 봅니다. 우리 전 선생님만 또 나중에 저기 가서 정선 가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그래 이제 많이 한다고 그런다면 이제 그 동네에 그 각 장목 당비나 뭐 할 때 뭐 고냉지가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인삼농사 할 적에 서북향이 좋다는 식으로다가 지형이라든지 기상이라고 하는 것이 38도선 돼서 32도선까지밖에 그 위도 차이가 별로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서도 국지미 이상이라는 건 차이가 있어요. 올해 얼마 전에 비 온 거 봐봐요. 일기예보가 뭐 서울에서 내리갔다 올락 막 그러더니 여기는 바짝 나는데 저기는 그냥 장마지고 그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온열 저 장마는 소잔등을 가른다고 그랬어요. 소잔등을 가른다. 고개 넘어서 이쪽에 그냥 새까맣게 빛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 여기는 햇빛만 끝나고 온열 소내기는 소잔등 가른다 식으로다가 그런 그 지형에 따른 기상의 차이가 그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형이라든지 기상을 고려해서 작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경작지 토양 조건을 고려한 토양 조건은 사토, 양토, 식토, 사양토, 식양토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질 좋은 게 사양토, 사토, 식양토. 가운데 뭐든 중간 가는 게 질 좋거든요. 사양토가 좋다고 그랬는데 다 땅이 사양토냐 아니잖아요. 대신 그러면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구배가 있어서 이런 그 경사가 생기면은 물이 직접 배수는 안 되더라도 흘러서 빠지는 배수는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봐가면서 이 밭 같으면은 내가 밭을 고르는 것은 힘들어요. 처음에 밭을 살 때는 고르겠지만서도 가지고 있는 밭 같으면 밭은 부동의 요인이고 이건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작물을 집어넣는 것이 좋겠는가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뭐를 심겠다고 했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그저 복분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복분자도 아닌 복분자 같은 걸 심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한 종자 종묘가 확보가 돼야지 그런 얘기가 그저 개량 대반화라고 해서 갖다 심은 것이 촌남성과의 잡초일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옛날엔 많았었어요. 근데 좀 저런 정확한 종자 종묘를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그 곡식 작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종자 공급 체계를 만들어서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종자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약초는 품목도 하도 많고 면적이 얼마 안 되나 아주 비중이 작은 마이너크라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제가 약용작물 일반 현황을 얘기를 할 적에 돈으로 따질 적에는 과수원하고 채소농사 짓는 것보다 약초농사가 훨씬 소득이 높았어요. 생산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은 면적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품목은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종자를 국가에서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까지는 국가에서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법인 농림부 산하에 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한국생약협회라든지 그 농민단체고요, 생산자단체고 또 지금 그거 뭐라나요 지금 한방산업진흥원 지금 무슨 재단으로 바뀌는데 저기 우리 심은 것을 내가 전라남도 장흥의 종자공급센터에서 갖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역시 국가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쪽 사업이죠. 그거는 근데 많은 양을 증식을 못해요. 그래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좀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종자 종묘를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일꾼 농사 지어놓고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초를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사용비 이거 많이 얼마 쓸 거냐. 아주 귀한 거. 그럼 돈이 엄청 비싸겠죠. 귀한 거. 근데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 희귀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주 희귀한 것들. 그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게 나 요새 신문 본지도 신문 안 봐요. 안 보는데 옛날에 신문 광고에 저런 거 3대 일간지 5대 일간지에도 광고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농민신문이라든지 이런 주간으로 나오고 그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는 아마 아직도 지금 광고가 나가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광고가 엉터리 광고가 특히 이제 약초 같은 것은 엉터리 광고가 많다는 거. 그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문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좀 덜해졌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요량이 많은 걸 해야 된다. 흔한 걸 해야 된다. 일단은 시작할 때 말이죠. 그다음에 공정서 기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한약전 내지는 생약규격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공정서에 수재된 공인받는 약재이냐. 그 공인이 안 돼 있는 수재가 안 돼 있는 그 이름 없는 민간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그 저거는 나중에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데로다가 그걸 제대로 찾아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이 사회적 여건이라는 것이 지금 품사기가 힘들잖아요. 전부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은. 근데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 저쪽 어디 가면 저 채소 많이 한 데서는 당근 심고 배추 심고 무 심고 그 강원도 평창 이쪽에 가면은 약초는 당귀 심고 뭐 이런 거로다가 계속 로테이션 하니까는 거기 와서 몇 년씩 있던 그 노동자들도 보면은 맨날 해봐서 안단 말이죠. 근데 약초는 안 해보니까 주인도 모르지 품사기도 힘들지 주변에 노동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은 당연히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어떤 작물을 얘기하든지 간에 판로 확보 전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잘못하면은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해놓으면 다 나라에서 수매해가요. 그죠? 예. 다 팔아먹을 때가 있고 두어두면 먹어. 그런데 이거는 생물이야. 생물이다. 그럼 건조해야 되고 저장고 집어넣어야 되고 못 팔아먹으면은 그러면 저장고 증기세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뭘 하려면은 내가 이제 어디로 갔다 어느 지역을 택하고 어디를 갔다 그러면 이제 그 특산물이 없는 지역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 이 인근 가까운 지역에서 뭐가 있는 이런 것들 한번 쭉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결국엔 첫 숟갈에 배부를 리 없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옛말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몰 스케일에서 자꾸 스케일업을 시켜나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연습 삼아서 조금 해보고 그러니까는 귀농이 됐든 귀촌이 됐든 가기 전에 집 앞에서 조금씩 해보고 거기 가서 조금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습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는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가보는 게 좋고 100번 가서 뒤다보기만 하면 뭐래. 한번 해보는 것이 더 좋고. 그래서 일습을 실행을 해라. 기술을 갖다 스스로 이제 해야 된다.